온천은 현대에 생긴 멋진 휴양시설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휴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 남부에는 베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곳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AD 1세기에 로마인들은 그곳의 천연 온천을 온천 휴양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베스는 유명한 온천이 있는 중요한 양모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18세기경에는 도시 전체가 우아한 스파 리조트가 됐어요. 영국에 베스라는 도시가 있다고 해도 로마식 목욕탕이 시작된 곳은 아닙니다. 그건 로마에서 시작됐죠. 그게 더 논리적으로 들리죠? 또한 로마식 목욕탕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다양한 물건들을 던졌어요. 브로치, 팔찌, 심지어 꽃병일 수도 있었어요. 미네르바 여신을 기리기 위해 던져진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로마의 목욕탕에서 약 12,000개의 엄청난 수의 동전이 발견됐죠. 놀랍긴 하지만 로마의 또 다른 명소는 이 숫자조차도 쉽게 능가합니다. 바로 트레비 분수예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그곳에 300만 원 이상을 던져요. 아니요, 한 달이나 일주일이 아닙니다. 여행자들이 하루 동안 분수에 던지는 금액이에요. 굳이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베르토 체첼레타라는 사람은 34년 동안 자석으로 동전을 꺼내왔고 하룻밤에 100만 원어치를 꺼내가기도 했어요. 시 당국은 그를 모른 척하다가 2002년에야 그를 체포했습니다. 오늘날 분수의 동전은 시 직원들이 모아서 자선단체에 보내줍니다. 로마의 목욕탕에 헤엄칠 수 있는 욕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뜨거운 방을 특징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사우나와 닮았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특별한 시스템으로 난방이 되는 아주 더운 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방은 칼다리움이라고 불렸고 땀을 많이 흘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데워졌기 때문에 바닥이 아주 뜨거웠죠. 발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무로 된 슬리퍼 같은 걸 신어야 했어요. 또 다른 방은 테피다리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칼다리움보다 더 시원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일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따뜻한 방의 범위가 넓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현대적인 스파센터는 하루에 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미넨 근처에 스파센터가 있는데 18만 5천 평방미터의 공간과 26개의 핫룸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파센터예요. 고대 로마의 목욕탕에 방이 2개밖에 없고 둘 다 뜨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포디테리움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탈의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물함이 없었고 역사학자들은 로마 목욕탕에서의 절도가 꽤 흔했다고 주장합니다. 목욕탕에는 체육관도 있었어요. 그곳은 팔라에스트라라고 불렸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도는 꽤 인기가 있었어요. 또한 수다토리아와 라코니카와 같은 방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매우 건조한 방들이었고 기본적으로 야외 수영장이었던 나타티오가 있었어요. 일단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목욕을 하고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면 그들은 하루가 끝날 때쯤 프리지다리움으로 향했습니다. 프리지다리움은 왠지 차가울 것 같죠? 맞아요. 뜨거운 시술이 끝난 후 사람들이 몸을 식히던 냉탕이 있는 시원한 방이었어요. 다시 영국에 있는 로마식 목욕탕으로 향할게요. 안타깝게도 적어도 지금은 이곳에서 수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1970년에 위험한 박테리아가 그곳에서 발견되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수영했던 한 소녀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켰어요.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로마식 목욕탕에서 수영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후에 물은 철저하게 검사됐고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위험한 아메바의 특정한 종이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바로 그 목욕물이 이전에 목욕 치료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치료법들은 1948년부터 1976년까지 30년 이상 동안 영국 공공의료 서비스에 의해 처방되기도 했어요. 안전한 온천욕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여행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헝가리는 육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열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300개나 돼요. 수도 부다페스트에만 123개의 원천이 있고 목욕에 관해서는 계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건 헝가리 문화의 일부이고 이 문화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헝가리의 목욕탕은 로마의 목욕탕만큼이나 멋집니다. 여기 보세요. 겔레르트 피르데인데 가장 우아한 목욕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타일 모자이크, 당연하죠. 멋진 기둥도 있어요. 프레스코로 장식된 천장도 있죠. 헝가리 열수에 대해 특이한 사항은 온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천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비츠 호수라고 불리는 그곳의 물은 겨울에도 목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해요. 네, 거기서 수영하는데 1시간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몸을 담글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호수 위에는 연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약효가 있는 이 호수는 약 4만 평방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보트를 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큰 호수예요. 어쨌든 로마의 목욕은 몸을 씻고 수영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잔치, 사회적 교류, 그리고 오락을 위한 곳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목욕탕에 갔을 때 과일과 케이크와 같은 다양한 간식을 먹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굴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 보드게임인 타블라와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은 꽤 전형적이었어요. 구기 경기를 위한 충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트라이곤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좋아했어요. 이 캐치 게임은 3명이 3개의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활동이 팔라에스트라에서 열렸어요. 체육관이었죠. 기억나시죠? 깨끗하게 몸을 닦는 것에 관해서 로마인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화려한 바디워시가 없었던 건 확실해요. 가장 사랑받던 제품 중 하나는 놀랍게도 오일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저 기묘한 모양의 금속 조각 보이시나요? 그것은 스트리질이라고 불리며 고대 떼수건의 일종입니다. 네, 당시에는 목욕 절차가 꽤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는 샤워젤에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지만 고대에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로마인들은 몸에 기름을 발라서 피부의 때를 불린 후에 기름과 모든 때를 긁어내곤 했습니다. 고대 위생에 대한 희한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인들은 사생활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칸막이가 없이 구멍이 있는 석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볼일을 보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또한 닦는 데 사용되는 스펀지를 공유했어요. 그런 것까지 나누어 쓰다니. 이 과정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막대기 끝에 스펀지를 달았습니다. 스펀지는 보통 식초나 소금물로 채워진 용기에 담가뒀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지만... 비록 스펀지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로마인들은 위생에 신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의 목욕탕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어요. 목욕탕은 보통 점심시간에 문을 열고 해질녘에 문을 닫았어요. 입장료는 저렴했습니다. 2데날리밖에 들지 않았죠. 데날리는 그 당시 가장 작은 돈 단위였습니다. 오늘날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역사학자들은 적은 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공휴일에는 입장료가 없어서 누구나 무료로 로마 목욕탕을 즐길 수 있었어요.